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은 약 10,000여 종. 개수로 따지면 1조 마리가 넘는다. 이런 미생물들을 모아 무게를 재면 무려 2kg에 이르는데, 즉 우리가 균이라고 생각하는 미생물들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몸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병이라는 것은 이런 몸속의 균들의 역할에 균형이 깨질 때 찾아오는 것이다. 또한 꼭 필요한 균들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경우에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일상에서 접촉하는 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다. 이것을 장내 미생물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장내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장내에는 다양한 균들이 있다. 인체에 좋은 유익균이 약 85%,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균이 약 15%, 몇몇 균들은 몸 상태에 따라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를 오고 간다. 이런 유익균의 역할은 다양한데, 그 첫 번째로는 방어 기제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즉, 나쁜 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소화 기능을 돕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발효시켜 양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유익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면역 체계 조절이다. 인간에게 튼튼한 면역 체계가 없다면 건강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유레카! 이곳은 바로 수원에 위치한 아토피 특성화 학교. 이런 야외 수업은 평소 아토피가 있던 아이들이 증세를 호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아토피 증세가 있는 아이들은 일부러 이 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중에 90%가 호전된 상태로 졸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팔과 다리에 아토피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상태다. 학교의 생활 환경과 이런 야외 수업들이 아토피 증세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대체 학교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놓았길래 아이들의 아토피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었을까? 우선 교실과 복도가 편백나무 등의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 꾸며졌다. 건물 안에서 수업을 받다가도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건물 밖으로 나가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숲길이 펼쳐진다. 늘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환경이 필수인 셈인데, 단순히 야외 활동만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잦은 야외 활동을 하다가 땀을 흘리거나 몸이 심하게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샤워장과 조격시설도 구비돼 있다. 적당한 청결 교육과 적당한 야외 활동,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다. 아토피의 대상 학생들에게는 체험실에서 아토피에 관계된 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아이들의 그 심리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넓은 텃밭을 이용해서 흙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지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서 자연의 소중함도 익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이 작물을 재배하면서 친환경이 좋은 점도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만지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면역력이 증가되어서 아토피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레카!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바뀌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성장했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핫한 기술 분야로 VR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가상현실을 뜻하는 VR은 VR 기기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교육과 게임이었지만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도 발빠르게 융합하고 있죠.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 심리치료 및 재활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세밀함을 요하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이곳에선 VR 기술을 이용해 백내장 수술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센서를 활용한 백내장 수술 시뮬레이터는 사람 눈의 구성 요소와 움직임을 실제처럼 구현해 의사가 초정밀 수술을 연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주로 영화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모션 캡처 기술과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VR 기술들 그리고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들을 합해가지고 화면을 만들고 있고요. 수술 환경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술 도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요. 그 정밀도가 1mm 이하의 정밀도가 나오게끔 저희들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앞이 안 보이게 되는 백내장은 국내에서 연간 40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죠. 연구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외과의가 되기 위해서는 2만 시간에 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한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기존의 수술 시뮬레이터로는 많은 의사들이 충분히 훈련할 기회를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VR을 활용하면 기존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술 연습이 가능합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머리에 쓰면 눈앞에 수술실이 생생하게 펼쳐지죠. 의사는 VR을 통해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며 시뮬레이션한 장비를 손으로 잡고 실제 환자를 수술하듯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말이죠. VR을 기반으로 한 수술 훈련은 외과 의사의 수술 훈련과 숙련도 향상에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레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 진단 및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인공지능은 1,50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의학 자료를 스스로 습득, 10초 안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능력은 진료에 투입되는 횟수가 늘수록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진화하고 있죠. 왓슨은 2011년 미국의 한 퀴즈쇼에서 사람을 상대로 우승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의료 산업에까지 적용됐는데요. 아마 인공지능 중 가장 유명한 의사일 겁니다. 왓슨의 강점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암 논문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단시간에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준다는 점입니다. 과거
치료 관련 자료를 찾느라 엄청난 시간을 들였던 전문의들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암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클라우드 서버로 로그인한 뒤 암의 종류와 환자의 임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뒤 분석을 누르면 왓슨이 생존율과 치료법을 등급별로 제시하게 되죠. 왓슨이 제시한 치료법을 토대로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한 다학제 진료로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는 미래의 오진 비율을 제로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레카!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 등의 관리를 위해 사람이 출입하도록 만든 구멍, 맨홀. 그런데 맨홀 출입구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맨홀 뚜껑은 왜 동그라미지? 궁금하네. 직접 맨홀 모형을 만들어 그 이유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컴퍼스를 사용해 똥손에서 금손으로 레벨업! 반듯하게 도형을 그린 뒤 칼로 조심스럽게 잘라내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 가지 모양의 맨홀 모형이 완성됐습니다. 톡톡 씨가 만든 세모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만든 맨홀 모형을 구멍에 잘 맞춰 넣어볼 텐데요. 느낌 씨가 만든 동그란 맨홀 모형은 어느 방향으로 넣어도 아래로 빠지지 않는 반면 세모, 네모의 맨홀 모형은 방향을 살짝 틀자 아래로 쏙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형의 폭 때문이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어디를 재도 10cm지만 대각선의 길이는 10cm보다 더 긴 약 14cm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각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삼각형도 높이는 약 8cm로 두 도형 모두 위치에 따라 길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폭의 차이로 길이가 더 긴 쪽에 짧은 쪽을 넣게 되면 당연히 아래로 쉽게 빠지고 말겠죠. 그럼 10cm의 폭을 가진 원은 어떨까요? 이쪽 저쪽 여기 저기 어디를 재어도 폭은 늘 일정해 구기거나 잘라내지 않는 한 절대 아래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맨홀 뚜껑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레카! 무거운 물건을 담는 종이 상자 속에도 숨어 있고요. 수많은 자동차의 무게와 팽창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다리.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탑까지 많은 구조물들이 삼각형을 기본으로 한 트러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힘을 보여주자. 하나, 둘, 셋, 딸!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변형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삼각형. 그래서인지 이 세 사람도 뭉치기만 하면 세상 두려울 것 하나도 없나 봅니다. 자, 삼각형의 놀라운 힘 지금부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같은 변의 길이를 가진 오각형, 삼각형, 사각형이 있습니다. 도형을 꾹 누르자 오각형과 사각형은 이내 모양이 찌그러지고 말지만 삼각형은 어떨까요? 손이 떨릴 정도로 힘을 강하게 주어보지만 끄떡없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삼각형은
새 변의 길이가 결정되면 한쪽 모서리에 힘이 가해지더라도 다른 모서리 쪽으로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외부에 작용해도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삼각형이 여러 개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동시에 힘을 분산시키므로 단위 면적당 구조물이 받는 하중이 줄어들고 재료의 양도 줄일 수 있어 교량과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트러스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각형이 여러 개 모이면 반구형의 지붕을 가진 돔하우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돔은 건물 내부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도 튼튼한 구조를 가지는 동시에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경기장이나 전시장에 많이 쓰이고 있죠. 돔의 구조는 20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20면체에서 출발합니다. 정20면체의 정삼각형을 작은 삼각형으로 잘게 쪼갤수록 공처럼 구에 가까운 돔의 형태가 완성되는데요. 구는 똑같은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입체 도형 중에서 건널비가 가장 작기 때문에 돔 형식의 건축물은 비교적 적은 재료로도 다른 건축물들과 비슷한 넓이의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레카! 다빈치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머릿속을 스쳐갔던 모든 생각의 단편들을 메모로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인 상념에서 예술, 철학, 공학 등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다빈치 노트. 그 한 장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렵죠. 다빈치는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 같은 인물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구, 현대적인 전쟁 무기까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던 발명품들을 고안했죠. 지금부터 500여 년을 미리 내다본 다빈치 노트의 베일을 벗겨볼까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합니다. 다빈치 역시 생애를 통틀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죠. 그 평생의 수고는 바로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가 날 수 있다면 인간도 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다빈치의 이름은 영원히 남겠죠. 이런 믿음은 인간을 하늘로 데려갈 기계의 창조로 이어졌고, 그의 발명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다양한 형태의 비행 장치입니다.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면 그 날아가는 형태만 묘사를 했었을 텐데, 다빈치는 분명히 그 새를 잡아서 이렇게 날개를 해부도 해보고 그 원리나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었단 말이죠. 그냥 형태만 새의 날개, 형태만 박쥐의 모양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가 날갯짓을 하는 그 근육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을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구현하게끔 만들어낸 게 굉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에 대한 욕망은 그의 노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새들의 비행을 흉내낸 그의 생각은 그가 남긴 스케치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렇다면 다빈치는 영감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자연은 그에게 스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류 속에서 새의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날개 밑에서 소용돌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했죠. 사람에게 커다란 날개를 붙일 수 있다면 공기의 저항을 없애고 땅에서 발을 떼고 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새를 만든 자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성과 변치 않은 영광을 얻으리라. 하늘을 나는 원리를 밝혀낸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다빈치. 그는 새가 자체의 중량을 지지할 정도로
충분한 공기의 밀도층 위에서 뜨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깃털이 달린 새의 날개는 사람에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박쥐의 날개를 본뜬 오니소프터를 설계했죠. 오니소프터는 사람이 기계를 이용해 커다란 날개를 흔들어 새처럼 날 수 있도록 고안한 초기의 비행기입니다. 유레카! 낙엽은 농사에 아주 유용한 밑거름이 된다. 지금 5년간 이제 밭을 갈지 않고 무경으로 농사짓고 토마토 밭인데요. 이제 흙을 보시면은 그 5년간 넣었던 낙엽이 다 분해돼서 흙 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흙도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수분도 적절하게 유지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밭에는 굳이 밭을 갈지 않고 퇴비나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작물이 잘 자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분 증발과 바람으로 고운 겉흙은 조금씩 사라진다. 낙엽과 같은 유기물을 흙 위에 덮어주면 흙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 오창균 씨가 직접 설계한 생태 화장실. 자연 순환만으로 지력과 양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설물은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천연 퇴비가 되는데 오랫동안 천천히 분해되는 탄소를 많이 가진 톱밥, 나무 껍질 등 목재를 이용한다. 오창균 씨는 스스로 자신의 농사 방법을 자연농법이라고 소개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다는 건 유기농업과 비슷하지만 자연농업은 흙을 갈지 않고 풀도 뽑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는 비법을 물었더니 다시 낙엽을 꼽는다. 오창균 씨는 농사가 시작되는 봄이면 산과 숲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나무와 낙엽의 부엽토를 긁어온다. 자연 미생물에 의해서 낙엽이나 잔가지 등이 잘게 분해되면 부엽토가 되는데 자연이 만든 최상급 퇴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최근에 겨울 동안은 비바람 맞고 눈 맞아서 그 겉에 있는 낙엽들은 잘 지금 까맣게 지금 그 분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네. 검은색으로 변한 부엽토에서는 촉촉한 수분이 느껴지고 미생물이 내뿜는 흙냄새를 맡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곳에는 반드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는 많은 미생물이 필요로 하지만은 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야 토양 생태계가 건강하고 그것들이 작물을 키우는데 병충해를 예방하거나 작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유레카! 밀가루의 등장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식문화 혁명. 이 신통한 녀석 덕에 현대인은 과자에서 면류, 빵 등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사람들은 밀가루를 사랑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유전자 본능에서 찾습니다. 인류 역사는 에너지원, 즉 탄수화물을 갈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에너지원,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집착은 우리 인류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단지 이제 밀가루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환이 가능하다. 뭐 빵, 국수, 스파게티, 뭐 케이크, 굉장히 과자류, 뭐 굉장히 스낵,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현대인들 다양한 걸 추구하잖아. 현대인들의 구미에 딱 맞는 거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열량을 얻어야 되고 또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를 많이 좋아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밀가루의 쫀득한 식감입니다. 다른 곡류에선 재현할 수 없는 씹는 맛과 쫄깃함. 그 이유는 밀가루가 물을 만나 생성하는 글루텐 때문이죠. 글루텐은 여러 가지 곡류에서 볼 수 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특히 밀에 풍부합니다. 이것이 반죽을 쫄깃하고 찰진 식감으로 만듭니다. 그 덕에 밀가루로 빵과 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반죽을 하면 할수록 글루텐 양이 많을수록 더 쫄깃한 맛을 냅니다. 이런 식감 때문에 밀가루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글루텐은 우리 인체에 소화되며 엑소르핀으로 분해됩니다. 이는 밖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의해 만들어지는 펩타이드 성분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논란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어떤 중추신경계에 어떤 조금 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지만은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런 보고들도 있죠. 굳이 우리가 밀가루를 계속 조금 선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밀가루의 글루텐은 많은 논란에 휩싸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최근 1, 2년간 건강 화두는 밀가루 끊기와 글루텐 프리 식품이었죠. 실제 인터넷에선 밀가루를 줄인 후 몸의 변화를 느꼈다라는 유형의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